일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정희 대표님이 몸이 조금 안 좋으신 관계로 이정희 대표님이 해야 될 강의를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어찌 됐건 간에 정신 치유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정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 거고요. 실은 좀 미비한 점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제가 사강할 때 강의를 들으셨으면 아시는 것처럼 왜 마을마다 정신치유센터가 필요하고 마음을 치유해줄 공간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걸 이어서 들어가면 음지에 있지만 그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이제 정신 장애인들이 되게 처우도 그렇고 되게 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가 되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생활하다 보면 사는 거, 경제적인 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거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어디 기관에 좀 보내서 좀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편하게 살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소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제가 말씀을 또 오늘 드리는 내용이지만 이정희 대표님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정신보건법 제24조를 보면 보호의무자, 그러니까 보호자의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만 있으면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법령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선생님? 어떻게 느껴지실까요? 우선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이제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어찌 보면 이거는 좋게 활용을 한다고 하면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악법이거든요. 왜냐?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러니까 멀쩡한데 뭔가 가족의 이익, 재산, 싸움, 분쟁, 그리고 좀 약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빠가 조금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런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이지만 알코올 중독인데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너무 귀찮아. 쉽게 말해서 귀찮고 아빠가 재산이 있는데 아빠가 막 이렇게 저렇게 안 해줘. 그러면 엄마랑 아들이랑 사인하고 신경정신과 의사한테 조금 이렇게 약간의 커넥션만 해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이 법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호받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법령에 대해서도 이정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표님 한 넘겨주시겠어요? 이 영화 혹시 2016년 4월달에 개봉된 영화예요. 날 보러 와요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혹시 보신 선생님들 계실까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시작은 이렇게 해요. 아주 발랄한 대학교 2학년 여대생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신형폭탄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군고차가 착 오더니 이 아이를 그냥 확 납치해서 들어가요. 그 다음 장면이 아이가 거의 이렇게 이런 모습의 페인인 모습으로 되어 있고 갔더니 정신병원에서 계속 약물을 투여받고 약을 먹이고 또 일어나면 또 먹이고 반항하거나 뭔가 하면 재갈 물려서 팽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든 이게 탈출을 해야겠어. 자기는 멀쩡했거든요. 그냥 학교 친구 만나러 가다가 백화점에 친구 만나러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정신을 차려야겠는 거예요. 약을 먹으라고 주는 거를 숨기고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이렇게 수첩 같은 데다가 적어서 106일 동안 있던 기록을 하고
운이 좋게도 이 친구가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 병원에 화재 사건이 나게 돼요. 그것도 이제 이 영화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탈출을 해서 그것들을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때로 말하면 C3 매거진 2580 아니면 PD 수첩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PD한테 그 수첩을 보내면서 제보를 하게 되면서 이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 인권유린, 폭행, 강금, 약물 중독,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번에 그 우리 코로나 사건 터지면서 그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 행여병자였거나 그 뭐랄까 떠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자도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노숙자들 데려다가 그 24년간을 거기서 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정부 보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개선하거나 치유를 한다거나 뭔가 사회적으로 다시 건강하게 해서 돌려보낸다거나 이런 거 없이 계속 약물로서 그냥 그대로 두는 거, 방치하는 거죠. 그때 그 병원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맨바닥에 매트 한 방에 8개, 10개씩 깔아놓고 거기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주 좋은 사례였고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임상을 나갔을 때 저도 신경정신과를 통해서 정신병동에 잠깐 동안 거기서 미술치료의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6개월 정도. 그런데 거기서 보면 거기는 아주 좋은 곳이었지만 어떤 곳은 보면 더 이상 그쪽으로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접근하기 통제를 못하게 하고 또 그쪽에서 일어나면 이제 등치 엄청 큰 간호사 남자분들이 통제를 하고 거기하고는 아예 격리를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경정신과를 찾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약보병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신병원이라면 우리가 바라는 거고 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그런 정신병원도 있지만 그거를 어떤 커넥션적으로 풀거나 어떤 환자 한 사람마다를 머리수 세워가며 그걸 돈으로 버는 정신병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시면 인신매매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재산 싸움으로 인해서 분쟁으로 인해서 그냥 두 명이 동의하고 정신과 닥터하고 사인하게끔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 가족 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나중에는 이제 쓸모가 없게 되고 누군가가 찾아오지 않으면 실은 이제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이정인 대표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인체 실험 도구로도 사용하는 것들을 취재를 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렇게까지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려가지도 않고 보호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렇게까지 인권유린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율이 70%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와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폭로가 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거고요. 혹시라도 저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여배우가 이 대학생이 수아라는 이름인데 실은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아빠가 의붓 아버지였고 엄마가 재산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엄마를 넣으려고 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걸리는 거라 이 아이를 먼저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게 되고 엄마가 찾아 나서는 동안에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이 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런 와중에 환자를 바꿔치기 하는 과정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이 아이가 106일 만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첩을 가지고 세상에 폭로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일들이 실은 많이 비일비재하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데 실은 그런 상담을 또 많이 받아요. 아빠가 너무 힘들게 한다. 아들이 좀 이상하다.
정신병원에 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느냐. 어찌 보면 가족이 사는 게 힘드니까요. 이 아이 때문에, 이 남편 때문에, 이 어머니 때문에 좀 힘들면 그런 경우에 수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먹고 막 칼을 들고 설치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면 그게 하루 이틀이지 여러 가지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현재 의사하고 상관없이 강제 입원되는 확률이 70%라고 해요.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간중에 끊어서 봤거든요. 이정현 대표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이 강의를 준비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좀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감금당하고 누가 유린되고 막 이렇게 폭행당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되게 못 보는 건데 근데 어느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여졌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지 않았더라도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음모라고 하면 음모일 거고요. 어떤 정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코너로 몰릴 수도 있는 것처럼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일도 누구의 이익으로 인해서 누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부분에서 한번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정현 대표님이 직접 취재를 했고 이 영화가 2016년 4월에 한전에 봤던 그 영화가 2016년 4월에 개봉이 됐는데 이 내용은 2014년에 이제 그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만들어지고 제작이 되고 있을 때 그런 뭐랄까 인터뷰들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알았고 그 속에서 여기가 용인에 있는 용인정신병원이래요. 여기는 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이 경계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끊어서 위쪽은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고요. 아래쪽은 경기도 쪽에 인접을 하고 있어서 어떤 강제력을 동원하려고 하면 서울 쪽에서는 경기도 쪽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어떤 사법적인 조치라든가 경찰이 투입을 하려고 하면 이건 서울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서로 행정적인 위치에서 떠넘겼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정신병 아주 큰 정신병원인데 뭔가 행정적인 사업질에 놓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의 유린이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았던 거죠. 이 용인 정신병원도. 그래서 여기 이 단체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한번 보니까 여기가 이제 노조에서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용인정신병원 환자 인권 유린과 차별 행위 및 강제 퇴원 중단. 왜 강제 퇴원이 일어났냐면 이러면은 그냥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러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을 그중에 6만 명 중에서 4만 명을 다 강제 퇴원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그 중에는 정말 사회에 악을 아직은 치료가 덜 돼서 악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냥 길바닥에 내앉아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4만 명이면 저거 진짜 굉장히 큰 정책이라서 그래서 이제 보건의료 노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정현 대표님이 여기를 들어갔다가 감금될 뻔했어요. 그 이야기는 그냥 얼핏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금이 돼서 어떤 그 선생님 도움이 아니었으면 거기서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신병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조사하고 어떤 실태인지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퇴원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을 폐쇄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런 법령도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런 인식 개선도 돼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4만 명이 나왔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좋지 못해서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 이정일 대표님이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곳이 어디인 줄 알까요? 저는 이정일 대표님이 이거를 보여줬을 때 제가 직접 취재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정일 대표님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주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곳이 혹시 예전에 공동경비구역 JSA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죠? 북한군하고 남한군하고 만나서 우정도 쌓고 뭐 이렇게 했던 그 영화인데 거기에 나왔던 그 초소랍니다. 그래서 이정일 대표님이 여기가 파주 복지재단에서 요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가 8만 5천여 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제 경기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어떤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부지가 될 뻔하다가 다시 이제 정신병원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하는 좀 건강한 정신병원을 만들고자 그리고 시민단체와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하려고 시도를 용인정신병원 그렇게 되고 나서 시도를 했는데 그게 좀 시도가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시하고 넘겨주시면 수원시하고 협의를 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수원시장이었던 분이 연태웅 시장이셨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뭐 간담회도 토론회도 열고 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런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정책과 그리고 행복한 수원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었대요. 여기가 어디냐면 경기도 소방본부. 경기도 앞에 있는 소방재난본부예요. 이거를 사서 뽑고 8층짜리 건물로 6억 6천 예산을 받았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추진을 해서 했는데 지금 없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2014년 15년인데 지금 5년이 지났어도 그대로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양천구에 살고 있고 소구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서구하고는 아주 인접하게 붙어 있고 저도 그쪽에서 학교 뭐 강의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그때 장애인 단체 학교 건립된다고 해가지고 난리 나고 장애 아이 둔 엄마들 무릎 꿇고 울고 불고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장애 아이들이 들어와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집값 떨어진다. 우리 그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정말 참 씁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도 들어온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양상은 마찬가지거든요. 양상은 마찬가지인데 그러기 전에 이제 주민과의 합 그리고 주민을 이해시키는 것 그리고 인식 개선을 먼저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이제 66억 책정받고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정일 대표님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는 거는 모든 것들은 그들의 중심이어야 되지 혹시라도 우리의 이익이라든가 우리의 약간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리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앞서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과의 이해를 돕는 것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화해하고 화합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환영받으면서 이런 장애인 병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건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해도 저희가 준비를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떠한 우리의 방법들이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엄청 난리가 났고 막 피켓 들고 절대 반대하고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예산까지 받았지만 그러니까 뭔가 같이 더불어 사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내용들은 굉장히 좋아요. 정신장애인들의 그 유부남은 이렇고 뭐 어쩌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데 이것들이 실용화가 되려면 우선은 더불어 사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정책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랄까 스미듯이 하나하나 우리가 맞춰 나가듯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천천히 차분히 그냥 스며들면서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마다 동네마다 정신치료센터가 들어오면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선은 그 속에서 1차적으로 그들을 치유를 조금 하고 이렇게 보듬고 그런 속에서 이제 상담사가 있고 치유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과 봉사를 받으면 그들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회에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얻을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민간 자격증 이제 교육도 시키고 민간 자격증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문 상담사로서 거듭날 수 있는 봉사도 하지만 어떤 책임감과 의식을 보양시키는 방법으로 마을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움직이고 그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과 그 마을 내에서 우리들이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걸로 치유를 하고요. 2차적으로 그것으로는 안 돼. 이제 정신적인 질환이 깊고 전문적인 보호와 관찰 속에서 뭔가 약물이라든지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심사를 거치는 것도 마을 내에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는 이제 사회복지사도 개입이 될 것이며 그 마을 자치단체에서의 도움도 받을 것이며 그것들이 이제 동네 치유센터 안에서 조금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이 부모님 부모 가족 2명 이상의 2명의 동의와 신경정신과 의사 1명의 사인만 되면 강제 입원시키는 조건이 아닌 어떤 다른 법령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저희도 이제 감시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을 치유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감시자가 정신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켰을 때 입소 시에 같이 감시자가 되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머리 한 사람 환자 하나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정말 이거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또 단지 그냥 주사 주고 약 주고 그냥 방치해 두는 그런 그냥 감금해 두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인권이라는 거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운동도 할 수 있고 저희처럼 기술 치료나 놀이 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들의 기능도 들어갈 수 있게 조금 활성화를 시키고 또 거기에 이제 단순 노동이지만 기술도 가르치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거나 강간절도 상해치상 여러 가지에서 감옥에 간 사람들은 삼시세끼 밥 먹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면서 기술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단지 정신이 조금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렇게 대우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어떤 급들이 있겠지만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지겠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맞는 어떠한 거리들을 일할 수 있는 거리들 아니면 뭔가 배울 수 있는 거리들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분류를 잘 한다면 그리고
정말 약물과 뭐 약물로 치유가 안 되는 행동수정이랑 약물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정말 깊은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나라에서 이제 감시, 인권 감시를 조금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이 선생님들과 저희가 하자고 마음 먹은 일들이고 그것들이 되면 장애인 저는 아주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는 이제 정신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장애인들은 또 의료적인 그런 거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도움, 또 전문가의 도움,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것들이 아주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정리가 되고 어떤 가르마가 이렇게 타지고 교통 정리가 되면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복지가 탄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저도 이제 우리 이정희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어찌 보면 전달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또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부연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껏 답변해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이신 이정희 대표님 말씀을 또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럴 땐 이런 게 좋다.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적어놨다가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한 말씀 하시면 될게요. 저기 오늘 처음 여기 장수병동에서 왔는데 서울 중부와 송문의 상주 불법에 저항하기 위해서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보니까 이 지나온 현실의 자료를 만들어서 내어 홍보편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보호와 그 법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서 모든 시민과 주민이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강의라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사회를 돌아다 보니까 국민들이 모두가 장애는 다 그렇다는 건 사실이고 여기에서 어떤 장애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국가에서 정확하게 이용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주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봐서 밀어야 되는 중점이라고 보면서 그걸 제가 오늘 보니까 또 끌어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님. 왜냐면 이 돌아다니는데 그 동절기였습니다. 동절기였는데 엘리베이터가 가잖아요. 장애인들이 같이. 여성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같이 탔어요. 근데 인원수가 중간에 삐 나죠. 장애인 오니까 내려줬습니다.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기다려주고 불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가까 주민 신문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 보는데 장애인들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따지고 그랬어요. 이거를 좀 컨셉을 좀 더 부각을 시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해서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역량인데 전 국민들이 관심과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의정신적이고 공통의적인 되어 있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신들이 깨어서 협조
현장에서 정신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다 예, 예, 예. 때문에 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네. 들어가면 그들한테 숨 한 번만 쉬어, 한 번만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장나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 빈부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거는 더 악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좀 더 차일 것 같다. 말이 여기까지 아, 예, 수고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제가 못한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많이 공부하고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질문. 네. 우리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돼가는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신장애라는 그 기준이라고 할까? 그걸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요? 이제 그것들은 실은 이제 처음에 법령 24조 말씀 나왔던 것처럼 보호자가 힘들다. 여기서는 힘들고 나 너무 살기 힘들다 하는 동의와 이제 신경정신과 닥터가 그래 오케이 그래 힘들겠다 하면은 이제 소견을 쓰지 않습니까? 소견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떤 거를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신 기준 표가 있어요. 그거는 DSM-4 지금 5까지 나왔는데 이건 미국 분간이고요. 5로 바꾼 이유는 우리나라 때문이에요. 다른 거는 다 없는데 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질환이 있죠. 뭐냐면 화병. 네, 그거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DSM-4라고 하는 이 정신 이제 분류표가 5가 이제 한 4년 전에 나왔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선은. 근데 뭐 어차피 그거는 저희 이제 심리 상담사들도 다 공부하는 내용인데 의학 뭐 전문의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뭐만 갖다 대면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하잖아요. 우울증은 그냥 내가 우울증인 것 같아. 나 요즘 우울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근거표에 이제 한 30가지의 목록에 그것들이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2달 이상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또 뭐 2주 이상 이런 것들이 2달 이상 넘어가고 이런 체크란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의사가 좀 받고 나 힘들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의사의 권한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미 이제 그 환자에게는 어떤 발언권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죠. 특히나. 근데 이제 그런 기준들은 다 있습니다. 그 기준에 다 맞추느냐, 일일이 하느냐, 그건 의사의 양심이고요. 의사의 양심은 지금은 돈과 몇 바꿔 먹는 의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가족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끝이에요. 가족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일상생활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모든 것들은 다 돼버리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또 인권이 있고 그거에 따른 법령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없기 때문에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서부터 저희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감시, 인권 감시를 해주는 역할을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법적인 개정도 보완시키고 네. 이런 것도 같이 뭔가 풀어가야 될 부분이 네. 많을 거라고. 그럼. 근데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고 이제 저는 강서 그 교육청에서도 일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목동복지관에서 15년째 이제 장애우들 상담을 했어요.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강서 쪽에 있는 그 재활 그 장애인 학교를 만들 때 내가 맞는 아이가 거기로 갈 예정이라는 애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와서 엄청나게 울어요. 엄청나게 울고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가 생긴다고 해서 일반 학교 안 보내서 아이가 덜 힘들 것 같아서 너무 좋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요. 근데 가까이 지냈던 사람인데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고 뭐가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저희들부터 인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뭐 내려서 결정을 6억, 60억 따서 8층짜리 건물 쫙 지어서 그거에만 이렇게 머리가 딱 돌아가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희부터 어떤 것들이 오면 그들을 위한 정치, 그들을 위한 정책 이것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대표님의 생각이 제 생각이 대표님 생각과 같게 됐는데 들으면서 주민들부터 동네 주민들부터 그분들부터 이것들이 인식이 개선이 되고 이것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게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이 우선 먼저가 돼야지만이 그러면 그 속에 이제 마을 공동체, 마을 치유센터 이런 것들이 주축이 되어 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민간 자격증으로 심리상담사 자격증 이런 것도 발급을 해주고 저도 이제 그런 자격증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발급할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상담사가 되는데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집값 올라간다고 그런 좀 그강무단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동참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들도 뭐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스미듯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부족한데 제가 이제 대표님 입만 빌어서 제가 한 거라 뭐 테스트 한다 그랬잖아. 테스트 안 해줘. 네? 테스트. 제가 준비한 거는 시간이 괜찮으시면 지난번에 제가 그림 검사 이야기 드리면서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각자 이제 그림 검사, HTP 검사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냥 그림 그려서 내 심리 상태가 어떨까 그냥 이거는 재미삼아요. 왜 재미삼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재미삼아는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는 보통은 심리 검사가 1대1로 이루어지지 여러 상황에서 자기 모습을 딱 내보이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서 그래도 한 몇 가지는 알아갈 수 있는 사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는 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도 중도 안 하나요?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먼저 하고요. 시간이 남으면 진행을 할게요. 그게 맞을 것 같아서. 네,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서 저는 그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